예, 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드리는 정생만입니다.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엄청 심각해졌습니다. 거의 위기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전문가들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2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일에 이제 왔습니다. 확진자도 추이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3단계 격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큰 문제일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마비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특히나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층,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게 우리가 한번 충격을 받은 뒤라서 어찌어찌 지금까지 겨우 끌고 왔는데 지금 더 큰 충격이 온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맞춰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나왔던 게 아니라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정도로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그거를 좀 보고요. 그에 따라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2차 지원금 논의 쟁점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사실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취합해가지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떤지를 좀 보면요. 20년도 올해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예요. 4월, 5월, 6월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으니까 이때 효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2분기 가계소득을 좀 먼저 보면요. 다 지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모두 다 지금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어요. 전계층이 무너졌는데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가 있는데 1분위는 저소득층 그리고 5분위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가 훨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좀 무너졌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막 이 정도 수준으로 많이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확실히 이제 저소득층이 이런 대외적인 충격이 오면 훨씬 더 피해가 크다 라는 점이 이렇게 이런 데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저소득층이랑 고소득층의 이 소득이 마이너스 난 소득을 메꾼 것이 있어요. 바로 이전 소득인데 바로 이 이전 소득이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에요. 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무너졌던 어떤 소득을 조금 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보시면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훨씬 큰 거를 볼 수 있어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조금 미미하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결국 소비를 얼마나 끌어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고소득층인 4분위, 5분위에서는 평균 소비 성향이 올랐어요.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가구소득이 있잖아요. 거기 가구소득에서 세금이나 연금 같은 거 빼고 쓸 수 있는 소득, 쓸 수 있는 돈에서 우리가 쓰는 돈을 얼마나 썼느냐 이 비율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고소득층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저소득층인데 보시면은 1분기에 비해서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가 늘었어요. 53%에서 57%, 67.2%에서 67.8% 막 이런 식으로 늘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줄은 거를 볼 수 있어요. 특히 1분위 같은 경우에는 120.5%에서 100.7%로 줄은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고소득층의 소비는 이끌어냈지만 저소득층의 소비까지 이렇게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요약해 보면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득을 보전을 해줬고 그리고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비 진작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소비를 끌어냈다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의 이제 내수를 활발하게 바꾸는 데 목표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소비 진작을 이끌어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조 원에 지원했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얘기하는 건데 재분배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효과는 3분의 1 정도였다고 판단한다. 이게 지금 사실 중요한 건데 14조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국회 예산처에서 나왔던 이제 정보를 보면은 9조 정도로 효과가 났다고 보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3분의 1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소비 진작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소비 진작은 제대로 많이 할 수도 없는데 이러면은 차라리 저소득층 필요한 계층한테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 이거를 차라리 극대화시켜서 선별 지원을 하자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논의의 쟁점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미통당이 무슨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누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뺐고요. 그 논의 자체는 조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전국민 지원이랑 선별 지원이에요.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효과가 조금 미미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논의가 좀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전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조금 보면은 일단은 상위 납세자에 대한 차별이다. 똑같이 납세하는데 그리고 특히 상위 납세자는 더 많이 세금을 내죠. 그런데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차별하는 거는 옳지 않다. 1차 때도 나왔던 얘기죠. 두 번째로 50%와 50.1%를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다. 만약에 이제 50% 컷라인 한다고 하면은 50.1%는 잘리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기준이 좀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 이제 행정비용이죠.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전 국민 소득을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는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러저러 말이 많았었는데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때의 소득 기준을 이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확실히. 제일 중요한 거죠. 신속하게 지원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행정비용이 들고 또 이 행정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속하게 지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굉장히 신속하게 지원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선별 지원의 입장인데요. 선별 지원의 입장을 좀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일단은 국가 재정 여력이 없어요. 우리 3번이나 이제 추경을 해가지고 실제로 적자 국채를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차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긴급재난지원금 2차를 좀 하게 되면은 또 국채 발행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역대 최고의 이제 적자 국채 발행인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를 위해서 이 재정 여력을 좀 남겨놔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지금 설득력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죠. 이번에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10월, 11월, 12월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내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놔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2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은 저소득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큰 효과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큰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보니까 이게 효과가 더 있더라. 이거는 좀 제 생각이긴 한데 한번 전국민 보편복지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선별 지원을 한번 해봐서 서로를 비교해보는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과 보다 충격이 큰 계층에 보다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데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재난지원금은 방역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좀 맞죠. 나오지 마시고 집에 계시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소비 진작하려면 돈 쓰러 나와야 되잖아요. 온라인을 열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온라인을 열어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들이 그렇게 흐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조금 선별 지원의 입장들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논점이 시기인데요. 원래 애초에 이제 청와대랑 민주당에서 추석 전에 지급하자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상황들이 위급해져가지고 일단은 청와대에서 얘기한 거는 방역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고요. 9월 초면은 2021년도 예산안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국회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예산안이 나오고 나서 그때까지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그때 논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논의가 막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것보다는 일단 방역에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확진자 상황도 지금 중요하지만 경제 상황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초에서 둘째 주 사이에는 무조건 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이면은 분명히 방향을 잡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논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방역에 집중한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실 살짝 예측이 되긴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정부랑 많은 정치인들은 선별 지원의 입장을 더 많이 두고 있어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을 하자라는 점에 좀 더 무게가 쏠리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죠. 전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행정비용이라든지 신속하게 지원하기 힘들다든지 그리고 기준이 모호하다든지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이런 선별 지원을 중심으로 무게를 두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선별 지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얘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조차 주리 의원들이 아무래도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국채 발행 이거 좀 부담스럽죠. 여러 가지 이유로 선별 지원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차 긴급 재난지원금 때도 그랬어요. 70%로 지급을 하겠다고 했다가 전 국민으로 선회를 했는데 이런 번복했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두고 봐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소상공인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이 지금까지는 무게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9월 둘째 주 전에는 아마 논의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한 셋째 주 전에는 무조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식당 가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큰 엄중한 사안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방향을 좀 지켜보고 저희 정생반에서도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 만큼 조금 유의미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대로 조금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생반 앞으로 더 많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